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주사부일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앞서서 이제 강성원 아나운서가 굉장히 반도체, AI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용어가 너무 헷갈리고 정의가 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AI가 트렌드화되면서 관련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이 기술의 이 전환이 너무 빠릅니다. 거의 다 뭐 GPU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 번 이 제품이 나오면 오랜 기간 동안 또 신제품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반도체 관련 용어 정리인데요. 많이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거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AI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에 AI가 접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전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전력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워낙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 반도체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AI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챗봇이라든지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시로는 엔비디아의 지금 GPU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원래는 그래픽 카드로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사실 AI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훨씬 더 일반 C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엔 또 다른 제품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GPU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인텔의 제온 프로세서도 AI 반도체 중에 하나고요. AMD의 에픽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련주로 많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역시나 텔레칩스나 어버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가 이 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대표적이고요. 점유율은 하지만 낮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을 때는 이 회사가 대표적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산이 있는데, 이 IP라고 해서 설계 자산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팹리스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얘네 갖고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요거를 활용한 설계도를 그리는 게 팹리스의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P 쪽에서 가장 강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압도적이라 보여지고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칩스 엔비디아도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는 SF 반도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AI 반도체 개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워낙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스마트 기기.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질문을 하면 이 컴퓨터가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질문을 다시 요청해서 서버에서 이거를 다시 분석해서 정보를 내려주면 그걸 다시 컴퓨터를 거쳐서 나한테 오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루트를 거쳐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내가 만약에 핸드폰에 질문을 남기면 얘가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보를 나에게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거치지 않죠. 정보의 어떤 유통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상당히 보호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저전력, 저비용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첫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 이 AI가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 기기들 다 AI가 적용이 될 거니까 온디바이스 AI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온디바이스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요, 기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판도 중요해서 기판의 성능 향상도 필요하니까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작은 기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용 반도체와
선풍기에 들어가는 AI는 좀 다르겠죠. 기능 자체가 조금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선풍기에 최적화된 이런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맞는 전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대덕전자라든지 신택, TLB가 있는데 메모리 기판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 반도체 너무 가고 있죠. 저도 사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는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고 다만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필요한 반도체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필요한 반도체 설계 수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칩스앤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HBM인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메모리, 이건 메모리거든요, 결국. 그래서 고대 역폭 메모리 약자입니다, HBM이. 자, 기존 메모리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1, 2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16차선, 32차선입니다. 훨씬 더 데이터가 수월하게 안 막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 가장 중요한 지금 기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AI가 적용이 되면서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이걸 따라잡지 못한다? 통로가 막혀 있다? 이러면 구동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HBM이 개발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지연 시간도 떨어지고요. 낮게 되고 전력도 적게 들고 공간도 절약되고 확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U와 AI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적층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적층해서 밀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로를 확장하는 게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HBM 설비 투자를 2배 이상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장비주들 당연히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장비주들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 사양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AI가 적용되는 데는 쓰겠지만 일반 범용 제품에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HBM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 그래서 하지만 AI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DDR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는 DDR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것도 CPU가 있고 D램, 메모리가 있다면 이 둘의 통로를 좀 더 빠르게 정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 역할을 해줬던 게 DDR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하나의 호스트 CPU만 연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가 만약에 무너지면 전체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HBM 대비해서는 느린 게 맞지만 그래도 다른 기술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 제품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HBM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DDR을 쓰고 있는 거고 저 또한 일반 PC는 DDR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적어놨으니까요. 캡처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LPDDR5는 앞에 LP가 로우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전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LPDDR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최신 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CXL 아시죠? CXL은 메모리 채널과 다른 채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DDR5건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HBM이건 모든데 다 적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의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XL 지금 기술이 2.0부터 개화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텔에 이제 엔비디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올해부터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텔이 첫 GPU를 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CXL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PIM은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에 프로세스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M 관련된 종목들도 네이버가 삼성과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이 좀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자, 이게 짧은 시간. 어디 가면 만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을 좀 진행할 텐데요.
유튜브에 그렇죠. 네, 방송 끝나고 박철순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켜져 네.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료로 또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 파란 녹색 창 있잖아요. 녹색 창에 가서 박철순 매니저 이렇게 검색하면 박철순 매니저님의 밴드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자, 2부에도 정말 좋은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예,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2부에